국기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하는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구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함께 할까요? 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배치된 비행기 종과 대수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면세점 임대료는 일괄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기존의 제1터미널에 있던 면세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한 면세점은 1,000억 원대의 위약금까지 지불하며 철수했고 다른 곳들도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상황을 살펴봅니다. 네. 흔히 이 면세점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들 하죠. 그만큼 이제 기대되는 수익이 높다는 건데 요즘에는 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인천공항과 면세점 업계의 줄다리기 이야기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갈등의 시작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일단 인천공항공사가 각 면세점들에게 임대료 일괄 27.9% 감면안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제2터미널 개항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감소한 1터미널 면세점 운영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만 인하한다고 통보한 겁니다. 근데 면세점 입장에서는 일명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 관광객까지 이 사드 사태로 줄어서 고객 수 대비 매출은 많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적과 무관하게 내야 하는 이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사실 내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합의하에 나온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공항 측에서 임대료 관련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양자가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 왔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이 면세업계가 즉각 반발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한 면세점은 공문이 접수된 후에 이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고 주류와 담배 매장을 뺀 나머지 3개 매장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 어떤 면세점 중에서 한 곳이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 위약금을 납부하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3곳을 철수했는데요. 이 인천공항 면세점 3개 사업권 계약 해지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서 인천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하고 이를 적용한 해지 납부금을 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료 인하한을 수용해야지 해지가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단순히 그냥 이제 그들의 입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해지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건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맞아요. 위약금이 꽤 셉니다. 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에 따르면 면세 사업자는 전체 사업 기간인 5년의 절반이 지나면 이 계약 해지를 법적으로도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계약 해지 때에는 위약금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 보장액의 25%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납부한 위약금 규모는 1,87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긴 하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위약금 납부와 동시에 이게 바로 면세점에서 철수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인천공항 공사로부터 이 해지 승인을 받은 후에 120일간 연장 영업을 한 후에 철수하게 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20일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또 그곳을 제외한 다른 면세 업체들은 일단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시한 그 감면안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어쨌거나 다른 곳들도 철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네, 철수 가능성은 열려 있죠. 이 다른 두 곳도 최악의 경우 이 철수를 고려하겠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현재 재협상에 나서려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면세업계는 계속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감면 아니잖아요. 네. 줄여준다고 하는데 왜 갈등이 증폭이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인천공항 면세점이 사실은 이게 2년 연속 세계 매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노른자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계속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그 감면안보다 더 사람이 줄었으니 더 네. 깎아달라 하는 그런 음. 입장인데요. 네. 사실 면세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사드 배치로 인한 관광객 감소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항공편 분산 배치로 인해서 매출 피해라는 것이 또 대두가 돼서 그게 더 문제되고 있는 거죠. 최근 제2터미널 개장으로 제1터미널 서편에 있던 국적기가 제1터미널 동편으로 옮기는 등 좀 말하자면 좀 복잡하지만요. 네. 기존 1터미널에 있던 항공편이 분산 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항공편 분산 배치 때문에 국적기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그곳이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다른 항공기가 또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조금 국적기보다는 뭐 외항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한 거죠. 아. 네, 그 빈자리인 제1터미널 서편은 35개 외항사 및 6개 중국 항공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제2터미널에는 기존 동편에 있던 4개 항공사가 이동해서 채우게 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점인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면세업계가 지적하는 것은 이 국적기 이용객과 이 외항사 및 LCC 이용객의 구매력 차이입니다. 네, 면세업계는 국적기 이용객의 구매력을 100으로 볼 때 중국 항공사는 80 정도이고 외항사는 50이고 LCC는 40 수준의 구매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기 대신 중국 항공사나 외항사, LCC가 자신들의 면세점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서편 매장에 있는 면세점들의 매출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국적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뭐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기는 하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제시하는 매출 하락의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까? 일단 동편의 경우 같은 국적기를 할지라도 면세점 매출은 비슷하거나 약간만 매출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지적한 서편 매장의 경우에는 국적기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외항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매출 하락폭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동편 쪽에 있는 면세점이 먼저 철수를 선언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위약금을 1,870억 원이나 내야 했지만 올해와 내년 매출과 상관없이 내야 할 임대료가 각각 1조 2천억 원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다른 갈등의 이유는 더 없습니까? 네, 인천공항공사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업체들의 임대료 갈등은 애초 계약 당시에 애매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른 영향을 임대료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특약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그 조항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 계약서에는 그럼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계약서에는 공사가 예측되는 여객 이전 계획을 전망해서 산정한 방식으로 실제 여객 이전 시 급격한 항공 수요가 변화하거나 또는 항공사 이전 방식이 현재 전망과 다른 어떤 영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거나 할 때는 새로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임대료를 달리 정할 사유에는 여객 이전으로 인한 구매력 차이에 따른 매출 증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적시돼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계약 사항에 따라서 주요 면세점 업체들은 제2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른 여객 수요 변화를 토대로 임대료 조정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 제2터미널 신설 자체가 면세점 임대료 조정 조건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고요. 이 면세점 업계에서는 계약서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임대료 조정을 합리적으로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2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른 항공사의 이전으로 이 고객 수요가 매우 크게 변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게 새로운 터미널 하나가 생긴 게 아니고 항공사 자리가 바뀐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면세점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제2터미널 신설은 구매력에 있어서 크게 이제 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운송 실적의 약 27%를 차지하는 국적기가 제2 여객터미널로 이동하고 20%를 차지하는 다른 국적기는 제1터미널 동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결국 제1터미널 서편에는 이 저가항공과 또 외국 항공사들만 남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제1터미널 서편에 위치한 면세점들은 아무래도 매출 타격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항 면세점 입장에서는 국적기를 이용하는 고객에 의한 매출액이 또 크기 때문에 그 국적기가 자리를 옮긴다면 또 그 부분이 임대료 조정에 있어서 반영이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국적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매출액이 아무래도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매출액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임대료 부문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세업계는 이 특약에 따라서 서편의 경우에 40% 인하안을 제시하고 있고 또 동편 매장의 면세점은 30% 정도 인하안을 낮추는 방식으로 요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인하 안 그 퍼센테이지가 다르군요. 그렇죠. 네, 30%, 40%를 요구를 했는데 인천공항공사 측에서는 27.9%를 인하안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면세점 사업주들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공사 측에서는 어떤 의견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인천공항공사는 이 승객수 감소를 고려한 이 27.9% 임대료 인하안이 합리적이다,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객 이전에 따라서 구매력 차이가 발생했고 또 면세점 매출 증강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또 명백하게 증명하기는 또 힘들고 또 단순히 항공사에 따라서 구매력 차이가 생긴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측이 너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맞아요. 앞으로도 또 대립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앞으로도 공항 측과의 임대료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세점 사업자들의 적자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에는 아예 다른 사업주들까지 철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면세점이 임대료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철수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 판도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대료 그 인하를 두고 추가적으로 이게 합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인천공항공사가 그 입장문을 보낸 이후 2주간 협상에 바로 다시 나서지는 않고 있거든요. 다만 추가 협의를 해서 이 합의점을 찾겠다라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이 공항 관계자는 방향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기에 이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추가 협의에 대한 입장 자체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공항 측에서 이 임대료 인하안을 두고 다시 협상을 진행을 한다면 면세점 사업자들은 응할까요? 네, 일단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면세업계는 협상 가능성을 환영하면서도 이 매출 하락폭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현재 임대료 수준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또 확고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무래도 세입자인 우리로서는 매장을 빼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서 공항공사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예전에 협상에서 제시한 인하안도 인천공항이 제시한 것이어서 갑자기 일괄 인하안이 나와서 어리둥절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입장이 변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항공사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이미 철수를 결정한 그 면세점 자리에 과연 누가 들어올 것인지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 후속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공항공사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후속 사업자가 올해 7월 이후에 영업을 승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뭐 계약 해지 승인 후에도 120일간은 의무 영업을 해야 하니까요. 뭐 아직은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후속 사업자를 구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낙찰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난 2014년에는 어떤 식으로 입찰했냐면요. 종합평가를 거쳐서 사업자를 가리는 방식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을 제안했느냐가 60% 들어가고 또 얼마나 높은 가격을 제시했느냐가 40% 들어갑니다. 업체가 제시해야 하는 연간 임대료, 즉 최소 보장액 하한선은 자리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높은 가격을 쓴 사람들이 낙찰된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였거든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얼마만큼 가격을 써냈냐에 따라서 낙찰이 되는 아마 그런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입찰에서도 지난번과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지난번과 다르게 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능성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면세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이 영업 요율 방식의 전면적인 도입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항공사 관계자는 모든 것이 열려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긴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관세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영업 요율 방식이라고 하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를 내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면세점들이 적자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을 좀 더 희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인천공항 면세점의 이 영업요율 임대료 책정 방식이 도입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또 될지도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의 일정 부분만 임대료로 내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돌발 악재가 발생해도 면세 사업자는 큰 피해를 입지 않게 되거든요. 이 DF1이나 DF5, DF8 새로 나온 이 사업권의 반납된 사업권의 매장 위치는 인천공항에서 가장 좋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자리이고 취급 품목이 제한이 없이 운영되는 DF8 사업권의 경우에도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는 LCC의 이용객 증가 등으로 매출 증가가 좀 기대된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은 후속 사업자를 두고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오늘 보셨다시피 인천공항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입찰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후속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구기자의 장바구니즈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